네, 이번 시간에는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 반 이상 지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런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에 대한 궁금증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행복할까 불행할까?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은 좀 불행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주위에서 보면 나이도 들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나이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과연 돈인지 아니면 건강인지 사랑인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답은 아니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훨씬 인생 후반전이 좀 가치 있는 삶과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행복에 대한 2대 담론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에 대해서 가장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삶의 최종 가치이자 목적이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 한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우리가 반기를 든 우리가 과학자가 나오죠.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행복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서은국 연세대학교 교수의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조만간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을지는 모르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찰스 다윈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 꼭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의 기원의 책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꿀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꿀벌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법칙의 유일한 주제는 생존이다. 꿀과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둘 다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라고 합니다. 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생존에 가장 필요한 어떤 필수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고 또한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은 내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여행하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세 가지를 보면은 행복은 찾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우리가 네이클로버를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이클로버를 보면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있듯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또한 행복은 환경을 변화시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의 변화는 행복과 크게 연관이 없더라. 그 다음에 행복은 타고났거나 어떤 유전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의도적 행동을 통해서 유전적 구조를 극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행복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유전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의도적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과 행운의 차이를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이클로버, 항상 주위에서 우리가 풀밭에서 조금만 기울이면 일상에 널려있는 세이클로버처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를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것이란 거고 그 다음에 행운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천운이라는 건데, 이 행운은 바로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그런데 이 힘든 일인데, 인간에게는 오히려 쓸데없는 기대감과 또 이르지 못했을 때 허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지 행운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운이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행운의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가사키에 일본의 그 핵폭탄이 떨어져서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사망했던 어떤 그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원래는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려는 게 아니라 나가사키 옆에 있는 고쿠라라는 군수공장에 원자폭탄을 수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었는데, 이 고쿠라 상공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구름이 잔뜩 끼어서 우리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없을까, 원자탄을 결국은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 논리로 보면은 고쿠라 주민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으나 나가사키 주민에게는 끔찍한 어떤 불행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로또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벼락 맞을 확률이 429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로또라는 것은 결국은 벼락 맞을 확률을 2배만큼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위에서 로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로또 행복은 숫자공이 흘러내리기 전에 존재하는 거지, 막상 로또 딱 당첨되고 나면 결국은 안 돼서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행운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라,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행운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운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행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행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도 30대 후반에 교통사고가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저희 동료 한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저는 굉장히 크게 다쳤지만 사망을 안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시속 지나고 보면은 그 교통사고 나기 한 15분 전에 그 사망한 친구와 저하고 자리를 바꿨던 것이, 저희가 아직까지 한 교통사고에 대한 20년간을 더 살 수 있는 어떤, 저한테는 행운이지만은 사망한 친구는 굉장히 제가 자리를 바꾸자고는 했지만 미안한 어떤 그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인생을 살면서 좀 더 겸손하게, 그다음에 좀 더 항상 저를 대신해서 먼저 간 동료 대신에 더 올바르게 살아야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서는 뜻하지 않은 어떤 행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했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격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성격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이 내향적인 성격보다 훨씬 더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좀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겠죠. 또한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행복할 것이고, 또한 수입이 높은 사람이 또 수입이 낮은 사람보다는 행복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결혼한 사람이 주위에 배우자가 있으니까 행복하고, 또한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는 직업이 있는 사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지만 약 한 6가지 정도가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내향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민 행복도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우리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돈이 만능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돈이 가장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약 40%, 그 다음에 건강이 약 28.4%, 화목한 가정이 약 10.3%. 물론 각자의 어떤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선 돈이 가장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 4가지는 첫 번째 우선 돈이죠. 돈이 어느 정도 내가 만족스러운 어떤 소비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돈. 두 번째는 또 건강이 되겠죠. 내가 어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릴 수 있는 관계의 어떤 그런 크기. 마지막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건강도 지키고 수입도 올리고 관계도 형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어떤 크기가 아니라 이 4가지가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저는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아무리 내가 이 4가지가 잘 갖춰져 있어도 한쪽만 크게 발달했다면 오히려 만족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 건강, 관계, 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최인철 교수는 둔다이토라는 본인의 책자에서 행복한 영혼을 위한 3대, 우리가 인류의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 것처럼 행복한 영혼을 위한 3대 영양소는 바로 자유, 그 다음 유능감,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고 좀 과거의 봉건 시대라든지 우리의 어떤 과거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인간은 자유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어떤 유능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명예라든지 승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자유와 유능감에도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만족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합쳐졌을 때 가장 사람이 어떤 행복한 어떤 뭔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또 최인철 교수는 유전형질이 약 한 50%, 그 다음에 의도적 활동, 내가 의도적으로 뭐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40%, 그다음 환경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내가 어떤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전이 약 반을 영향을 미치지만 내 개인의 어떤 의도적 활동에 의해서 환경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꼭 우리가 유전이나 이런 것들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별 행복도 지수를 보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할 때 행복에 대한 궁극증 3가지를 말씀드렸죠. 나이가 젊을 때 행복할까, 나이가 많으면 행복할까.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영국 뉴욕대 앤드루 오스월드 연구팀에서 보면은 우리가 10대부터 70대까지 비교해보면 인류의 행복도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40대에 가장 낮고 이렇게 U자형 커브로 해서 젊을 때 높았다가 또 나이가 들면서 높아지는 그 U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라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U자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된 것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우리나라 노년기 어떤 경제적 빈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나이가 들면서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노년기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행복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젊을 때가 가장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어떤 행복 지수를 관리해야 되는 가장 큰 어떤 바로미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별 또 행복지수를 보면은 2016년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지금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밑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겨우 중국보다 조금 행복도가 높을 정도로 선진국 어떤 북유럽이나 북미 이런 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행복도가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G8 정도의 어떤 선진국에 접어들었다고 국민들의 어떤 매스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의 위상은 올라갔을 정도로 개인의 삶에 대한 행복도는 상당히 낮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소득 격차, 개인과 어떤 국가의 격차 이런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행복관을 보면은 행복은 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한국은 92%인데 덴마크는 5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국외국에 비해서 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부자에 대한 어떤 불만, 가진 자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회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약간 그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 어릴 때 보면 디딜방아라는 게 있습니다. 디딜방아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곡물을 넣고 찧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곡물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디딜방아는 아무리 밟아도 항상 제자리에 다시 또 그게 또 원위치가 돼서 다시 넣어야 되고 다시 넣어야 될까 굉장히 힘든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밟아도 제자리인 디딜방아처럼 가진 것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가지고 싶은 것이 또 늘어나는 것.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99석 가진 자가 100석 가진 자를 부러워한다. 우리가 천석군이 만석군을 부러워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닷물과 같다.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가 소금물을 마시면 굉장히 짜죠. 목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이런 쇼펜하우어 말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인간들은 상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탐과 비교를 하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매스컴에서 보면 재벌 뭐 2세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음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걸 보고 의아해하는데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얼마 수준을 내가 거기에서 내가 가치를 두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확천금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갑을 차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로또나 이런 그 갑자기 뭐 땅값이 올라서 정부가 되신 분들이 몇 년 뒤에 가서 다시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 돈이 다시 족쇄가 되어서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는 또 돈이 많으면 굉장히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조사한 그 학자가 있는데 이스털링이라는 분이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미국 사람들의 어떤 소득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소득은 연도별로 이렇게 점점점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크게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행복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은 비교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을 얻게 되든 그 이상을 계속 요구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그 50평짜리 사게 되면 100평을 사고 싶고 또 100평짜리 얻게 되면 200평을 얻는 것처럼 인간의 만족도는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일정 수준의 어떤 소득 이상이 되면은 그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사람들 행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이스털링의 역술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소득으로 보면 과거 우리 앞선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만족을 못하는 것이 어떤 이런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사랑과 돈의 상대적 중요도, 행복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돈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만족감을 보니까 사랑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의 만족감이 사랑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는데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보면은 삶의 만족감이 점점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좋아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교류 이것이 훨씬 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행복은 굉장히 또 사람들의 어떤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최인철 교수의 어떤 프레임이라는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제 타임지에도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녀분들이 1930년도에 약 700명 정도의 수녀분들이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날 우연히 그 본인들이 그 작성했던 일기를 62년 뒤에 이분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이분들의 어떤 그 연구를 하게 되는 연구자 그룹들이 이분들이 62년 전에 적었던
일기와 이분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 700여 명의 일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들이 이 수녀분들 중에서 일기에 굉장히 그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썼던 분들, 그러니까 뭔가 행복도도 썼던 분들은 부정적인 단어를 썼던 이 빨간색 있는 그룹보다 무려 90세 후반까지 장수할 수 있는 확률이 약 2배 이상이 높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 그 평균을 내보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썼던 불행한 그룹과 긍정적인 단어를 썼던 행복한 그룹과의 어떤 평균 수명이 8년이 차이가 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이때 우리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행복을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굉장히 장수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친구와 행복도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행복도 올라간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행복해지면 내 행복도가 15%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나의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도가 10%가 올라가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도가 6%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 전염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 결국 내 주위에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 결국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또 주위 친구들까지 행복해진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내가 먼저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삶의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유의 삶,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뭔가 좀 백을 좀 하나로 터가질 거야, 좋은 차를 터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있는 꽃을 그걸 자연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꽃꽂이해서 내가 가지고 와야만, 화분으로 가지고 오든지 꽃꽂이로 소유해야만 만족을 하는 소유의 삶에서, 이제는 존재의 삶, 꽃 자체를 그냥 야생의 꽃 그 자체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어떤 존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의 삶보다는 이제 존재의 삶, 경험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몽골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몽골인들, 유목민들이 있죠. 그래서 평균 소유물이 3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게르에서 계속 그 계절적으로 유목골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유물이 필요 없으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보면은 표정이 밝죠. 그런데 일본인은 6,00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도 이보다 많으면 막았지 적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에 얽매인다는 의미고, 집과 사무실은 쓰지 않는 물건들 포화 상태다. 그래서 요즘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점점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것이 좀 트렌드고, 일본에서는 또 버리기, 단살이 운동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 오히려 보면은 현대인의 역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는 5가지가 있다. 굿라이프에서 최인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가져라. 그래서 그 다음에 땀을 흘리는 신체 활동들을, 그래서 막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여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친구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15%가 올라간다는 것처럼, 행복해지려고 하면 불행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소유가 아닌 존재의 소중함을 명심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우리 최인철 교수,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의 행복에 대한 어떤 동영상들을 보시면 훨씬 더 아마 여러분들이 또 좀 힐링이 되면서 많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행복에 이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기대가 현실을 깨닫고 기대가 높으면 여기서 불만족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떤 지속적인 행복은 기대가 현실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지금 5천인데 1억을 기대하면 이 1억이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불만족이 쌓이니까 그냥 안분지로 가라는 거죠. 내가 그 상태 5천이면 5천, 4천이면 4천 거기서 만족을 하고
행복과 불행은 근본적으로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물론 마음 먹는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지만 내가 먼저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절대 타인과 비교를 하지 마라. 우리 다람쥐는 자신이 못생겼다고 또 동료 다람쥐보다 예를 들어서 도토리를 덜 주었다고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만 타인과의 비교에서 불만을 느끼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교가 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하기는 아주 쉽다. 윈트루 시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단지 우리가 가진 걸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 그냥 내가 만약에 장애를 입었으면 장애를 입은 상태, 내가 학력이 낮으면 학력이 낮은 상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상태, 그걸 그대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면 되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을 이끄는 삶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감사일기를 써라. 저도 지금 2014년부터 7년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매일 하루에 3가지에서 5가지 감사일기를 쓰면 아무래도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삶보다 경험의 삶을 추구하고 세 번째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고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 관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본인이 돈 버는 일보다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즐거움을 소중해라. 일상의 즐거움을 그대로 느끼면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삶과 행복이라는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